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정말 큰 위험은 오지 않았다고요. 여기 일본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대체 어떤 사연일까요?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시카와입니다. 지난밤은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정부가 지진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 이후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다음날 저는 아침부터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기록된 지진 데이터를 다시 살펴보며 정부가 발표한 공식 기록과 실제 현장에서 보고된 피해를 비교했어요. 그리고 그 차이가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은폐라는 것을요. 저는 곧바로 지진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지만 그 목소리는 늘 외면당해왔죠. 인터뷰를 진행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상황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을 축소하려 했다고 말했어요. 그들의 분석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알게 되면서 저는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데이터의 조작만이 아니었어요. 정부 관계자들이 은밀히 접촉해 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부드러운 말로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이시카와 씨,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이건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은 저를 위협하기보다는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이 진실을 꼭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압박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취재 자료가 사라지거나 기껏 준비한 인터뷰가 갑작스럽게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타고 다니던 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적도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냥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저는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었죠. 제가 발견한 진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부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제가 찾아낸 것 이상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제 취재 인생에서 가장 긴장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건네준 자료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죠. 정부는 단순히 데이터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지진 대응 시스템 자체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쯤 되자 제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고 가족들과의 시간도 희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사 한 편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였으니까요. 해시태그 2단계 음모의 실체와 깊어지는 위험. 저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손에 쥔 채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자료는 그동안 제가 모아온 모든 증거들을 확실하게 뒷받침해주는 결정적인 정보였죠. 정부가 단순히 지진 위험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지진 대응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지, 또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움이 엄습해왔죠. 그러나 두려움에 물러서기에는 이 진실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제보자가 남긴 메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보자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매우 경계했어요. 그는 자신이 폭로한 내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일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반드시 이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어떤 경우에도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와의 통화 후 저는 이 자료를 복사하고 여러 곳에 나눠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하나가 사라지더라도 다른 곳에서 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부 관계자들과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몇 군데에 보냈지만 대부분의 요청이 거절당했어요. 하지만 그중 한 사람, 지진 대응 부서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고위 관계자가 연락을 주었어요. 그는 저와 비밀리에 만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만남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될지 알면서도 저는 그 만남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었죠. 만남의 장소는 외곽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그는 나이가 지긋한, 그러나 눈빛만큼은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서둘러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정부가 왜 지진 위험성을 은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단지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주었습니다.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정부 내부에서 이미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충분한 예산과 자원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특정 이익 집단의 압력으로 인해 그 자금이 다른 곳으로 전용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는 이 모든 것이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벌어진 음모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정부가 국민
국민을 위해 준비해 둔 자금을 이렇게 쉽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니요. 하지만 그의 표정과 말투는 너무도 진지했기 때문에 저는 그가 하는 말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와의 대화를 녹음했고 이후 이 녹음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움직일수록 정부의 감시망이 더 조여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압박은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걸려오는 이상한 전화, 집 앞에 주차된 낯선 차들, 그리고 누군가가 제 뒤를 쫓고 있다는 느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취재는 계속해야 했지만 저와 제 가족의 안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러나 그 어떤 압박도 제가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더 철저히 분석하고 새로운 증거를 찾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폭로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진실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먼저 공개할 것인가. 해시태그 3단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위험한 선택. 그날 이후로 저는 늘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제 뒤를 쫓는 시선, 아무도 없는 집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들조차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런 위협 속에서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진실에 너무 깊이 들어왔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뢰할 수 있는 동료 기자 몇 명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일하며 신뢰를 쌓아온 사람들이었죠. 동료들과의 만남은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외부에서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은 호텔방에서 모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가진 모든 자료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들 역시 자료를 하나씩 검토하면서 점점 더 심각한 표정을 지어갔습니다. 이시카와, 이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야. 하지만 이걸 공개하면 넌 정말 위험해질 거야.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죠. 이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 저는 정부와 이익 집단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결심이 섰습니다. 우리가 이걸 폭로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거야.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해. 제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저의 결심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어떻게 이 자료를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조금씩 폭로할 것인지. 결국 우리는 단계적으로 진실을 밝혀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가 반박할 시간을 최소화하고 대중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우리는 폭로 계획을 세우고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폭로 기사를 작성하기로 했고 다른 동료들은 각종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료를 분석하며 저는 어느 순간 결정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이 진실을 폭로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어떤 방법으로 세상에 알릴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정부의 감시와 압박이 점점 더 강해지는 상황에서 이 정보를 잘못 공개하면 제 목숨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루는 신뢰할 만한 동료 기자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제가 겪고 있는 위협에 대해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자료를 공개할 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는 정부의 대응이 더욱 격해질 것을 예상하며 최대한 안전하게 자료를 보관하고 동시에 여러 매체에 흩어져서 공개하는 방법을 권장했어요. 이렇게 하면 정부가 자료를 완전히 억누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자료를 복사하고 몇몇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에게 일부를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이 길을 선택한 이상 끝까지 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일부 해외 언론에도 넘겼습니다. 일본 정부가 정보를 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이 자료가 해외에서 먼저 보도된다면 일본 내에서도 보도가 강제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자료를 전송할 때는 온갖 보안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해외에서 제보한 자료가 드디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일본 정부는 즉각적으로 보도를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료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고 일본 내에서도 이 문제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내 언론들도 서서히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정부는 부인하거나 축소하려 했지만 이미 퍼진 불을 끌 수는 없었죠. 그러나 제가 가장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저를 직접적으로 타겟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신문사에 위협적인 전화가 걸려오고 제 주소와 가족의 정보가 인터넷에 유포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보한 내용이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의 책임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이 싸움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진실이 결국은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싸움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제 안전을 보장받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과연 이 싸움을 어떻게 이어갈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제 인생의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도가 퍼지면서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해외 언론의 보도로 인해 일본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덮을 수 없게 되었고 국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토록 걱정했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저를 직접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고 제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걸어가고 있었지만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뒤쫓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저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고 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 앞에 주차된 낯선 차가 계속해서 신경 쓰였습니다. 결국 저는 한밤중에 짐을 챙겨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그곳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뢰할 수 있는 몇몇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해 그들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취재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저는 여전히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고 추가적인 증거를 모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 지지 속에서 저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싸움이 단지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책임감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정부 내부의 또 다른 제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죠. 이 사건이 단순히 지진 위험성을 축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정 이익 집단과의 결탁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보자는 자신이 가진 자료를 저에게 넘기면서 그동안의 경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자료에는 정부 고위 관료들이 특정 기업과 결탁하여 지진 관련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접하면서 저는 그동안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자연재해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부패한 권력 구조와 그 속에서 국민들을 속이며 이득을 취해온 이익 집단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정보는 저에게 더 큰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기자가 아니라 부패한 권력 구조와 직접적으로 맞서게 된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자료를 어떻게 공개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면 또다시 저지당할 위험이 있었고 너무 늦으면 그들이 증거를 없앨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동료들과 함께 이 문제를 신중히 다루기로 했습니다. 자료를 보관하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언론에 동시에 전달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어느 한 매체만을 차단하려 하더라도 다른 매체에서 보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국민들이 그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세상에 공개할 그 순간을 준비하며 저는 마지막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동료들과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자료는 안전하게 분산되어 보관되었고 각 언론사에도 동시에 자료를 전달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길지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할 것인지 말이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언제 어떻게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과정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누군가 이 기록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카메라를 켜고 제 이야기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겪어온 일들, 제보자들의 이야기, 정부의 은폐 시도, 그리고 제가 받은 위협들에 대해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들이 알아야 할 진실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녹화를 마치고 나니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고 바깥에서는 이상한 소음이 들려왔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낯선 차들이 서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급히 모든 자료를 챙겨 가방에 넣고 백업 드라이브도 챙겼습니다. 이 모든 자료가 제 손에 있을 때만큼은 그 누구도 이 진실을 지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떠나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서 가까운 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에게는 미리 상황을 설명해 두었고 그도 제 안전을 위해 도와주기로 약속했어요. 친구의 집으로 가는 길은 무척이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친구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눠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저는 친구와 함께 이 자료를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중심으로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료를 일부는 인터넷에, 일부는 언론에 동시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가 정보를 차단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고 자료를 공개할 시간도 정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정말로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제가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공개할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내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것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자료를 인터넷과 언론사에 동시에 전달했습니다. 이제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자료를 어떻게 다루고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봐야 했죠. 자료가 공개된 지 몇 시간 후 인터넷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SNS와 뉴스 사이트에는 이 자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모든 자료를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료는 너무 널리 퍼져버렸고 더 이상 정부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곳까지 도달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고 정부의 반응에 따라 이 싸움이 어떻게 흘러갈지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자료가 공개된 후 상황은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에 분노했고 각종 시위와 항의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SNS와 인터넷은 정부의 은폐와 부패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 찼고 이 문제는 일본을 넘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발표를 통해 자료가 조작되었고 신뢰할 수 없는 정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일부 언론사들은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이며 이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다시 감추기에는 늦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과정을 지켜보며 이번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저를 향한 압박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인터넷에는 저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제 주변을 맴돌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저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극도의 긴장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강한 결심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동료 기자들, 지인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저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돕기 위해 자신들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부가 다시 한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이 음모는 단순히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저의 동료들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려는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통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진실 공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싸움으로 변질된 것이었죠. 정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사건을 덮으려 했고 저는 그들의 계획을 막기 위해 더 철저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와 증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국제적인 언론과 인권단체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긴장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보다도 이 싸움이 이제 정말로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저는 과연 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제가 이 진실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싸움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다가올 날들을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은 특히 길고 어두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뒤엉키며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죠. 정부의 압박은 이제 물리적 위협으로까지 다가왔고 저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동료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더욱 구체화했죠. 우리는 이번 일을 국내 문제로만 묶어두지 않기 위해 더 많은 국제 언론과 인권 단체들에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면 정부가 이를 억누르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은 여러 나라의 언론사에 저의 이야기를 전했고 그들은 일본의 이 상황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주요 언론들이 이번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일본 정부는 국제적인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죠. 이 사건은 이제 일본 내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국제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저는 뜻하지 않은 동맹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정부의 부패와 은폐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 중 일부는 현직 관료였고 일부는 은퇴한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익명으로 저에게 접근하여 정부의 부패와 음모에 대한 내부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보들은 사건의 전말을 더욱 분명하게 밝혀주는 동시에 정부의 위선을 낱낱이 폭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저와 제 동료들을 향한 협박을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일부 동료들은 불법적으로 체포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오히려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되었죠. 거리에는 정부의 부패와 음모를 규탄하는 시위대가 끊임없이 모여들었고 상황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정부와 국민들 간의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한 명의 작은 존재일 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지키기 위한 제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계속해서 자료를 공개하고 추가적인 증거를 모으며 정부의 거짓말을 하나씩 무너뜨려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더 많은 협력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부의 부패를 규탄하기 시작했고 언론은 더 이상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마지막 저항은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진실을 은폐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억눌릴 수 없었고 진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고 국민 모두의 싸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마지막 보도를 준비하며 최종적인 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진실을 지키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마지막 결전을 준비한 저와 동료들은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거리에는 수많은 시위대가 몰려들었죠. 언론사들은 연일 정부의 부패와 은폐를 폭로하며 그동안 감춰졌던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최상부까지 연루된 부패와 음모를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의 취재와 조사로 확보한 자료들은 매우 강력한 것이었고 이 자료가 공개되면 정부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보한 자료들을 전 국민에게 동시에 공개하기로 했죠. 이 작업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료를 각 언론사와 SNS 그리고 국제적인 언론 매체에도 동시에 전달했습니다. 정부가 이를 차단하려 하더라도 이미 자료가 너무 널리 퍼져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죠. 자료를 공개하기 직전 저는 동료들과 함께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모두들 긴장된 얼굴로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노력과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준비된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인터넷과 SNS 그리고 각종 매체들이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가 공개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료를 공유하며 진실을 알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번에는 정부도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막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진실은 이미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정부의 최후의 발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자료의 진위를 부정하고 이를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정부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개된 자료들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거리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정부의 진실된 답변을 요구했고 더 이상 그들의 거짓말을 참을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저는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정부의 반격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랐기 때문에 저는 모든 자료를 계속해서 백업하고 여러 곳에 분산시켰습니다. 또한 동료들과 함께 계속해서 언론과 연락을 유지하며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부 내부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의 압력에 못 이겨 몇몇 고위 관료들이 사퇴를 발표하고 일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국민들에게 사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태는 결국 정부의 내부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진실은 더욱 확실하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싸움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고 국민들과 함께 이 진실을 지켜낸 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일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단순히 정부의 부패를 폭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요. 이제는 이 진실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며 다음 세대에게 이 이야기가 전달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싸움이 끝나면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될 것이니까요. 자료가 공개된 후 일본은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정부의 무책임과 부패에 대한 강한 항의로 이어졌고 결국 일본 내에서는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고위 관료들이 사퇴했고 정부는 국민들에게 잘못을 인정하며 공식적인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국민들이 겪어야 했던 불안과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웃 나라인 한국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지진 대비 시스템을 구축해 왔는지에 대한 것이었죠. 일본은 지진 위험이 매우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책임한 대처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었지만 한국은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진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대비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정보의 투명성과 신속한 대응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런 시스템을 보면서 저는 일본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진 대비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신 기술을 활용한 예측 시스템을 통해 지진 발생 시 국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대비 덕분에 한국 국민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험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통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일본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일본도 한국처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정부의 무책임과 부패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저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국민들이 알 권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이번 일을 계기로 변화할 수 있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과 같이 철저한 대비 시스템을 갖춘 나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의 싸움을 마무리하며 이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려 합니다. 이 기록이 다음 세대에게 교훈이 되어 그들도 진실을 지키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이상 이시카와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용감한 일본 여성 기자 이시카와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